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민유입니다. LG전자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상을 포함해 모두 19개 상을 받아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TV 전체를 벽에 밀착시키는 갤러리 디자인을 적용한 2020년형 LG 올레드 TV는 제품 디자인 부분에서 최고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제품은 디스플레이와 구동부, 스피커와 벽걸이 부품 등을 모두 내장해 외부 장치를 별도로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LG전자는 시그니처 올레드 8K를 포함한 TV 3종과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등 18개 제품은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무선 이어폰에 최적화된 통합 전력 관리 칩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새 통합 전력 관리 칩을 사용하면 회로 기판 크기를 절반 이상 줄이고 충전 효율도 개선할 수 있어 더 적은 재료비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무선 이어폰은 최근 모바일 액세서리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며 새로운 칩으로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고객사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글로벌 평가가 급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네비건트 리서치가 지난 18일 발표한 자율주행 순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18개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는 2년 연속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지난해 자율주행 전문 업체 앱티브와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하며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현대차의 뒤를 이어 7위는 폭스바겐, 8위는 얀덱스, 9위는 죽스, 10위는 다임러 보쉬로 조사됐습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그룹 임원들이 주가 방어와 책임 경영 실천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포스코에 따르면 최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 임원 51명은 23일까지 총 26억 원어치의 주식 16,000주를 매입했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 주식이 과도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는 동시에 회사 주가 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 경영의 의지를 보여줘 회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사 전 임원은 앞으로도 추가로 회사 주식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타이어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부산 영도물류센터 부지 등 유효 자산을 매각해 재무 건전성 강화와 미래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매출 타격이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겠지만 사태 종식 이후 곧바로 매출 확대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기존 사업에 대한 경영 혁신과 신규 투자와 인수합병 기회도 적극적으로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를 활용한 비대면 경매 시스템 오토벨 스마트 옥션을 출시했습니다. 오토벨 스마트 옥션 서비스는 출품된 중고차를 차종, 연식 등 기준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해 매매업체가 원하는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개 군으로 운영하던 기존 경매에 비해 경매 시간이 약 6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경매에 더 많은 매매업체가 참여하게 되면서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고 낙찰가가 올라 중고가 차주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가 코로나 확산 예측 모델 개발 연구를 하는 6개 대학 연구기관과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공동 연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서울대와 건국대, 한양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6개 기관에 유동인구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들과 함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코로나 유입 지역과 확산 예측 연구를 함께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과기정통부가 운영 중인 데이터 안심구역에서 코로나19 확산 예측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내 조성된 공간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데이터를 안전한 보안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현지에서 SNS 방송 플랫폼을 활용한 제품 홍보와 고객 지원 활동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달 중순부터 SNS 생방송으로 장비 유지 보수 관련 기술 교육을 20회 이상 실시했으며 이달부터는 완제품과 부품 정보를 제공하는 생방송도 진행했습니다. 최근 장비 관리 노하우를 소개한 방송에서는 누적 7,300명가량이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SNS 마케팅에 제약이 있음에도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호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로 자체 동영상 플랫폼 개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건설이 오는 3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 신반포를 1순위 청약에 들어갑니다. 르엘 신반포는 지상 최고 34층의 3개 동 총 280가구로 지어지며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67가구입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4,849만 원으로 이 단지는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가깝습니다. 청약은 오는 30일 한국감정원 청약 사이트 청약홈에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9일입니다. 비즈니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